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행정처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 중에서 자격 취소하고 자격 정지 나온 게 있습니다. 자,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요 나눠드린 자료가 지금 이렇게 두 장이잖아요, 두 장. 두 장에서 네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니까 이걸 열심히 암기하셔야 되겠어요. 중개사법에도 암기사항이 많이 있긴 한데 제일 먼저 암기할 것이 지금 나눠드린 자료입니다. 두 장짜리. 그거에서 네 문제니까 네 문제면 10점이에요. 사실 네 문제 정도가 아니고 한 6문제 정도 가치가 있어요. 왜냐면 요 암기사항은 뭐 휴업이면 휴업, 아니면 뭐 전속중개계약이면 전속중개계약, 이렇게 각 부분에도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거기서 나온 것까지 치면 한 6문제 정도 비중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보는 내용들은 목숨을 걸고 암기를 해야 되겠다. 그 어떤 거보다, 그죠? 중개사법 내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들, 그죠? 그럼 먼저 자격 취소부터 보도록 합니다. 그 자격 취소 사유가 거기 4개가 동그라미 나와 있죠? 암기할 때는 글자를 따서 암기를 할 겁니다. 교재를 거의 안 볼 거예요. 이걸 위주로 볼 거니까 이걸 딱 보고 계셔야 돼. 거기서 제일 처음에 양자가 나왔죠? 그럼 양자, 이게 앞글자를 딴다 그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글자를 하나씩 따놨어요. 양자가 나오면 뭐든지 양도 대여입니다. 양도가 뭐죠? 주는 거예요. 대여는 빌려주는 거.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빌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걸 뭐라고 불러요? 양도 대여. 여기서는 뭘 빌려줬겠어요? 자격증. 그러니까 자격 취소죠. 자격을 박탈당하는 사유입니다. 자격증 빌려주면 자격 취소요, 이런 뜻. 부자는 뭐냐? 부정 취득이에요. 잘 없지만 시험지를 미리 빼내서 답안지를 외워서 합격하고 그런 경우, 그러면 부정 취득이에요. 나중에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부정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 자격을 뭐예요? 박탈. 그게 부자입니다. 부. 그래서 암기 방법상 부자로 딴 것은 부정이에요. 부정.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부정. 여기는 부정 취득.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 땄다 이런 뜻이에요. 자가 좀 어려워요. 자가 뭐냐?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공이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보거나 이중소속했다 이 뜻이에요. 이 자격정지라고 하는 건 소공한테 때리는 거예요. 소공이 법을 어겼으니까 소공한테 자격정지 몇 개월 이렇게 때린다고요. 그러면 소공은 자격정지 받으면 그 기간 동안에 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중개 업무를 받죠. 그러면 자격 박탈로 나아갑니다. 더 세게, 더 무겁게.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속했다. 원래도 이중소속하면 안 되지만 자격정지 받고 있는 기간 중에 이중소속하면 더 나쁘다. 이것도 뭐로 가요? 자격 박탈. 취소로 간다고. 자, 네 번째는 중개사법을 위반해서 징역을 받은 거예요. 징역살이 해야 돼. 그러면 자격 취소, 박탈. 중개사법 위반이긴 한데 벌금을 물어서 벌금. 벌금 갖고는 자격은 끄떡없어. 뭘 받아야 돼? 징역. 근데 그것도 중개사법에 걸려들어서 징역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형법에 걸려들어서 강도죄로 징역 10년 받았다. 강도죄로 징역 10년. 근데 그 사람이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이더라. 그래도 그 사람은 자격을 박탈당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중개사법에 걸려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중개사법에 걸려들어서 징역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딴 법을 위반해가지고 징역 사는 것은 자격하고는 또 관련이 없어. 그래서 글자 2개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중징 이렇게. 그래서 자격 취소 사유를 암기를 해보면 붙여서, 자, 자취하는, 자취요, 양 부자가 중징계 받았다. 아버지하고 아들이 중징계 받았다.
그 중징계가 뭐냐? 자격 취소다. 엄마가 어디 가고 없는 거예요 지금? 자취하는 양부자가 중징계를 받았다. 아무래도 엄마가 없으면 집안 꼴이 말이 아니죠. 저는 이제 저기 고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자취를 했었어요. 서울에서 친척집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자취를 했는데, 자취해보면 막 밥하고 막 그런 것들, 반찬이야 뭐 부모님들이 갖다 주시죠. 그런데 밥을 해먹고 이거 챙겨먹고 그런 게 쉽지가 않다고. 그래서 밥을 한번 해놓으면 한 뭐 4일, 3일 막 이렇게 막 가요. 나중에 막 색이 막 바뀌고 변하고 막 그러죠. 그리고 버리고 막 이렇게.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놀라시고 막 이러는 거지. 제가 그때 이렇게 못 먹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키가 이렇게 작은 거예요. 자취하는 양 부자가 중징계 받았다. 양이 뭐라고요? 뭘 빌려준 거예요? 부는 부정취득. 지금 단계에서 할 것은 요 밑에 글자 써져 있는 것을 가리고 부가 뭐다. 이걸 자꾸 연습하시는 거예요. 옆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3단계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야 돼. 근데 지금 첫 단계요. 첫 단계는 자자가 있죠. 무슨 뜻인가를 밑에를 가려놓고 자꾸 연습하셔야 돼. 자가 뭐죠?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보거나 이중소속했을 때 소공이. 그죠? 중징은 뭐예요? 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자격정지로 가봅니다. 동그라미 6개 있어요. 자, 먼저 이소. 우리가 암기할 때 이소라는 글자를 따서 암기하는 것이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이중소속의 줄임말이에요. 밑에 이중소속이라고 써져 있죠. 이중소속이 뭔지는 아시죠? 부동산 사무실 2군데 동시에 근무하는 거예요. 갑중개업소에 일하면서 동시에 을중개업소에 일하는 걸, 이걸 이중소속. 그런데 하나 아셔야 될 게, 이 자격정지라고 하는 것은 자격을 정지시키는 건데 상대방이 소공이에요. 소공은 밑에 일하는 사람이죠. 증 갖고. 그러니까 자격정지는 증 갖고 밑에 일하는 사람만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6가지 동그라미는 전부 다 소공이 그랬다는 거. 소공이. 그러니까 이중소속인데 누가 그랬다는 거? 소공이. 거자도 중요한데 거자도 내용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거자로 딴 것은 거짓 기재입니다. 이게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 쓴 거 얘기합니다. 그때 그 거자입니다. 거짓 기재. 근데 여기는 내용이 이중계약서도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중계약서. 그래서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 또는 이중계약서 쓰면 안 되겠다. 만약에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를 썼다, 이중계약서를 썼다. 누가? 소공이. 그러면 어떤 제재 받죠? 자격 정지다. 이 정지당하는 기간은 길면 6개월까지 가능해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를 개공이 쓰면 어떻게 되나요? 개공이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 쓰게 되면, 이중계약서 쓰면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죠. 그러니까 거짜다 그랬을 때 개공이 그러면 임등치, 소공이 그러면 자격정지. 우리는 지금 요거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거짜로 딴 것은 내용이 동일합니다. 좀 있으면 요거 나와요 이제. 그런데 지난주에 공부할 때 거짓 기재했다. 그래도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이 징역 사는 거 있나요? 벌금 무는 거 있습니까? 없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 문제잖아요. OX 문제. 엄청 중요하죠. 전체다. 자, 그 다음에 금자는 뭘 것 같습니까? 금쟁이. 금쟁이가 몇 가지라고요? 14가지. 엄청 많죠? 금쟁이를 갖다 누가 했다는 뜻이에요? 누가? 그러면 자격 정지. 확자는 뭘 것 같습니까? 확. 이것도 내용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확자로 딴 거. 확자가 이게 확인 설명을 잘못했다 이겁니다. 소공이 확인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소공은 원래 설명할 의무가 있나요?
없지만 설명해 줄 수 있죠. 소공이 설명을 잘못했다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는다고요? 자격 정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소공이 아니고 개업 공인인계사가 설명을 잘못하면 뭔가요? 그렇죠. 500과라고 그랬죠. 500과. 우리 이거 지난주에 했던 내용인데 그림 그대로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자, 요것이 중요한 이유는 확자를 따서 암기했습니다. 그럼 확자라면 잘못했다 설명을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개업 공인인계사가 확인 설명서를 써서 줘야 되죠. 그 확인 설명서를 안 줬습니다.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던가요? 업무정지. 눈사람 기억하십니까? 눈사람. 근데 왜 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눈사람 눈이잖아요. 눈. 그림으로 기억하시라고 그랬잖아. 여기서 이 확자는 얘가 아니에요. 여기도 확자로 시작하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확자를 땄잖아요. 확자로 딴 것은 뭐만 확자로 딴 거예요? 이것만. 이게 아니고 확자로 시작해도 확인 설명서를 3년간 보존해야 되지요. 3년간 보존. 여기 보존 안 하면 뭐예요? 또 업무정지. 확인 설명서에 도장 찍어야 되죠. 안 찍었죠? 업무정지. 아, 이거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눈사람. 눈사람. 밑에가 뚱뚱한 거, 업무정지가 더 센 거, 과태료가 좀 약한 거.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소공이 확인 설명서를 교부해야 될 의무가 있나요? 없지. 확인 설명서를 교부 안 했다고 해서 자격정지 사유가 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 확자가 나와. 지금 시험 지문에 나올 때 확자가 나오지만 확자네 해놓고는 자격정지도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소공이 확인 설명서를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나요? 소공. 없어. 이건 개공의 의무야. 그러니까 3년 동안 보존 안 했다고 해서 자격정지 사유가 되지 않아요. 이게 기출지문에 나온 거야, 이게. 딱 여러분 약점을 딱 알고 나오는 거예요. 비슷한 내용이니까. 만약에 소공은 확인 설명서에 도장 찍을 의무가 있나요? 언제 있죠? 확인 설명서 써줬을 때 있지. 안 찍었어, 도장을.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을 것 같아요? 확인 설명서에 도장 찍을 걸 안 찍었다 그러면 자격정지. 이게 자격정지야, 이게.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하는 것 중에 지금 우리가 뭘 보고 있었냐면 확자를 보고 있었죠? 그런데 확자 다음에 인자가 있고 인자 끄트머리에 뭐가 있어요? 날인이 있죠? 제일 끄트머리에 날인 동그라미 된 거 있잖아요. 옆에다 X 적어 놓으시고 날인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서명 및 날인할 걸 안 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소공이. 그죠? 그러면 뭐라고요? 자격정지. 여기는 확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날인 안 했다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날인 안 했다 위에 가면 소공은 어디에다가 도장 찍게 돼 있어요? 두 가지인데. 날인 안 했다 바로 위에 가면 두 가지가 써져 있잖아요. 어디에 도장 찍게 돼 있다? 소공은 확인설명서하고 또요. 확인설명서는 이거지. 또 하나는 계약서. 거래계약서죠? 거기에다 도장 찍을 걸 안 찍었습니다. 소공이. 그러면 자격? 정지다. 소공이 확인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자격 정지. 그때는 확자를 따서 암기한 거예요. 소공이 확인 설명서에 도장 안 찍었다. 이때도 자격 정지죠. 그죠? 그때는 확자를 딴 게 아니고 뭐예요? 날인 안 했다. 확인 설명서에 날인 안 해도 자격 정지요. 계약서에 날인 안 해도 자격 정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시험 문제를 뭘 내느냐? 당연히 아주 심성이 고약한 출제위원은 소공이 확인 설명서를 갖다 교부 안 했다 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격정지다 그러면 X. 소공이 확인 설명서를 3년간 보존할 걸 안 했다 이렇게 하면 또 자격정지냐 물어봐. 아니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게. 그때 요 그림으로 그대로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이제 암기할 때는 확자에 한번 나오고요. 그죠? 이거 확자가 무슨 뜻이라고? 잘못한 거.
잘못한 거. 확인 설명 잘못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인자 나옵니다. 인자. 인자는 요것은 내용이 두 개입니다. 사실은. 우리 지난주에도 암기해봤지만 인적사항이라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인장이 있어요. 인장. 여기서 인적사항? 인적사항은 아닐 거 아닙니까? 뭐 인적사항이 뭐 어쨌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인적사항이 아니고 뭐예요? 여기서는 인장이에요. 인장. 여기서 이는 인장이에요. 인장. 소공은 인장을 등록할 의무 있나요? 있지. 소공까지도 인장을 등록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소공은 인장을 갖다가 사용할 의무 있나요? 등록된 인장을 사용할 의무 있나요? 있어. 근데 소공이 인장을 등록하지 않거나 또는 등록해놓고는 등록된 인장을 쓰지 않거나 그러면 여기에 걸려. 그럼 뭐예요? 자격? 정지. 인자 나오면 인장 얘기예요. 대부분 여기서는. 예. 근데 인장을 등록 안 했다. 자격정지. 인장을 갖다 등록된 인장을 안 써먹었다. 자격정지. 됐습니까? 인자? 인자? 예. 자, 그러면 자격정지 사유가 자 중요한 내용을 세 가지 할 텐데 그 중에 자격정지 사유가 첫 번째 중요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자격 취소 사유 아까 암기했죠? 자취하는 양부자가 중징계받았다. 요만큼 중요합니다. 자격정지 사유는 매년 한 문제씩 나옵니다. 거의 한 문제예요. 그래서 암기하실 때 자정에 밤 12시 자정에 잠 안 자고 이소란 사람이 거금을 갖다가 확인하고 큰 돈을 받고서 그걸 확인한 뒤에 도장 찍어줄 걸 날인 안 했다 이런 뜻입니다. 암기 방법에서 이소라고 나오면 사람 이름입니다. 외자 이름이에요. 이시성 가지신 분 중에 보면 외자 이름이 많잖아요. 이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소예요 이름이. 이소란 사람이 큰 돈을 받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큰 돈을 확인하고 밤 12시니까 아마 007 가방에 들어있는 돈을 확인했을 거예요. 그걸 확인하고 도장 찍어줄 것을 도장을 안 찍어줬다. 서명 및 날인할 것을 날인 안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정에 이소란 사람이 거금을 확인하고 날인할 것을 날인 안 했다. 자, 이소가 뭐예요? 이중소소. 밑에 가리고 그 다음에 거자는 뭐예요? 거짓기재. 금은? 금쟁이. 확은? 확인설명을 소공이 잘못한 거잉. 요거 주의해야 돼. 그 다음에 이는 인장 등록 및 사용 의무 위반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날인 안 했다. 서명 및 날인 안 했다. 어디에다가? 계약서에다가 또 확인설명서에다가 두 가지죠. 근데 여기 하나 표시해 둘게. 요 중에서 이소거금까지 여기까지 하고 뒤에 확인 날인 안 했다 두 개가 이렇게 구별을 돼야 돼. 정도 차이가 있어요. 앞에 이소거금 요 앞에 세 개는 기준기간이 6개월이에요. 기준기간의 의미는 지금 설명드릴 시간이 없어요. 나중에 가서 이제 좀 더 이해하셔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요. 확인 날인 안 했다. 이거 3개월이에요. 그러니까 6개월짜리냐 3개월짜리냐 구별해 두시고 이것이 한 4번 정도 출제됐으니까 중요하죠. 그러니까 자격정지 사유가 어떤 거냐 그것도 알아두시지만 6개월짜리냐 3개월짜리냐 이것도 구별해 두셔야 돼. 그래서 앞에 3개 이소거금까지가 6개월짜리 더 심한 거. 그 다음에 확인 날인 안 했다. 이거 3개월짜리. 됐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중요한 걸 보러 갑니다. 근데 이건 절차입니다. 절차. 자, 어디 가만히 있으세요. 제발. 가만히 계셔. 가만히. 어디 지금 다음 장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가만히 계시라니까. 칠판을 보고 계셔야 돼. 그리고 교재 잠깐 갔다 올 거니까 지금 칠판을 보고 계셔야 돼. 자격 취소는 시 도지사가 자격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은 증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공인 중개사. 자격 정지도 가만히 보면 자격 정지도요. 시 도지사가 자격을 정지시키는 겁니다. 자격증은 다 시도지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누구냐 그러면 아까 소공입니다. 밑에 취직에서 일하는 소공이 대상자가 된다. 정지. 여기는 취소. 자, 근데 만약에
서울에서 자격증을 땄습니다. 서울시장한테 자격증을 받았어요. 시험 합격해가지고. 그런데 자, 사무실은 어디다 차렸느냐 이렇게 보니까 사무실은 예를 들어서 경기도 고양시에 가서 사무실을 차렸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사무실이 있는 곳은 경기도 고양이에요. 원래 서울에서 따서 서울에 사무실 오픈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자격증을 받은 데하고 여기는 서울, 사무실이 있는 곳은 경기도 이렇게 다를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둘 중에 자격 취소 권한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둘 중에. 법에서는 자격증을 줬던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권한이 있고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여기는 못합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쪽 부분이 이제 두 번째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격증을 줬던 사람이 있고 사무실이 있는 곳이 있다 그러면 줬던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권한이 있어요. 여기는 취소 못합니다. 취소를 못하는데 사실은 이런 자격증 취소 사유를 알게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사무실이 지금 여기 때문에 경기도 여기가 더 적발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법상 이 자격 취소란 말을 못하게 돼 있지. 자기가 말을 못하니까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잃는다고. 알기는 여기가 알게 될 가능성이 높아. 근데 이렇게 잃는다고. 대신 여기서는 자격 취소 그 말만 못하고 나머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경기도지사가 사무실이 경기도 고향에 있으니까 그걸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할 거 다 하고 조사도 하고 뭐 할 거 다 하고 이렇게 잃으면 여기서 자격 취소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취소 권한이 누구한테 있냐? 여기 있다. 자에 있다. 자에. 줬던 사람한테. 그래서 잃을 때는 사에서 자로 잃어요. 자에서 사로 잃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자, 사 이렇게 통보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사자 이렇게 통보해야 돼. 여기는 알게 되면 자기가 때리면 돼 그냥. 이렇게 통보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알게 되면 못 때리니까 이렇게 잃르고. 근데 이때는 단순히 잃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할 거 다 하고 취소 빼고 다 하고 잃는다는 거지. 예. 자, 저 구조가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또 여기로 가면 자격정지 권한도 자격증을 교부했던 시도지사하고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다를 수 있죠. 둘 중에 그러면 자격정지 권한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또 서울에서 자격증을 따가지고 지금 경기도 고양시에 경기도 고양시 거기다가 사무실 지금 취직해서 일하고 있다. 자격정지는 둘 중에 줬던 사람이 정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는 뭐야? 없어 권한이. 정지 못해. 못하지만 자격정지 그 말 빼고 나머지 절차는 다 할 수 있어요. 조사 절차 같은 거 다 할 수 있다고 여기서 밑에서 경기도지사가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뒤 그죠? 여기서 이렇게 일르죠 또? 아니 저쪽 구조가 너무나 똑같잖아요. 요게 두 번째 내용이라고. 첫 번째가 요거 사유고 두 번째고. 근데 사실은 자격정지는 소공이 이런 위반행위 저질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은 고양시 일산 동구다 그러면 일산 동구청장이 등록관청으로서 이 사실을 적발할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그렇지만 일산 동구청장은 어때요? 자기 입으로는 자격정지를 절대 못하죠. 이것도 두 번이나 나온 거야. 등록관청은 못해. 이거 등록관청이죠. 등록관청은 적발해도 자기 입으로는 자격정지를 못 날린다고. 절대 못한다고.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또 일러야 되는 거예요. 지체 없이 통보. 구체적으로는 경기도지사한테 통보할 거야. 서울시장한테 바로 통보하면 경기도지사가 기분 나빠야 합니다. 예. 경기도지사한테 통보하면 거기 경기도지사가 서울까지 가서 이렇게 한참 돌아가죠. 못 때린다는 거 중요한 건. 여기까지가 두 번째야, 두 번째.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세 가지 내용밖에 없어. 알아두실게. 자, 세 번째는 자격 취소, 눈 뜨시고 자격 취소를 당했다 그러면 세 가지 불이익. 3년 동안은 시험을 볼 수가 없어.
자격 취소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 취소를 당하면 3년 동안 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가 없다고. 그리고 일도 못한다고. 그래서 일도 못한다. 결격자에서 그래요. 두 번째 불이익. 그죠? 세 번째 불이익이 뭐예요? 자격 취소를 당하면 자격증을 뺏어버려. 그걸 뭐라 그래요? 반납. 며칠 내 자격증을 반납하게 돼 있어요? 7일이네. 반납하시오. 이렇게 돼. 이런 불이익이 따라요. 자격 취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자, 세 번째 중요한 거 이겁니다. 뭐냐고 하면 자, 자격 취소를 당하면 자격증을 갖다 내야 돼요. 반납해야 된다고. 어디한테 반납할까요, 자격증? 시도의사한테 반납이죠. 시도의사한테 자격증을 줬던 시도의사일까요? 아니면 사무소 소재에 관한 시도의사일까요? 교부한 시도의사예요. 여기에 반납한다고 두 번이나 냈어요. 구체적으로 반납은 누구한테 한다고요? 줬던 사람한테. 왜냐면 거기서 취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반납의 상대방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자격 취소할 때는 청문 절차를 거쳐서 왜 그랬냐고 변명할 기회를 줘야 됩니다. 불이익이 크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좀 들어봐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문 거치게 돼 있다고요. 그 다음에 자격 취소하고서 윗사람인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보고 다른 시도의사한테도 이 사람 자격 잘린 사람입니다 라고 해서 통보해 주게끔 돼 있어요. 언제까지냐면 5일이네요. 이 자격 취소가 워낙 심한 게 돼서 취소하고서 보고하고 통보하도록 돼 있다. 며칠이네요? 5일이네. 그러니까 자격 취소는 가만히 보면 지금 빨갛게 쓴 거 이게 세 번째 중요한 거예요. 자격 취소는 보고하는 게 있어요. 청문 거쳐야 돼요. 반납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이 보청반이 있어요. 반면에 자격정지는 어떤가? 자격정지는 받는 불이익이 뭐냐면 그냥 간단해요. 정지받은 그 기간 동안은 일 못해요. 결격자가 돼서. 이 정도예요. 자격증 살아있기 때문에 시험을 뭐 다시 보니 뭐 그런 거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자격증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자격정지 당했을 때는 그 자격증을 반납할 의무가 있을까요? 없어. 반납이라는 절차가 없어요. 여기는. 자격정지할 때는 불이익을 이 정도 받는 것에 그치기 때문에 청문을 거친다. 이게 청문 절차 필요가 없다고요. 청문 안 합니다. 이거요. 자격정지 때려놓고는 윗사람인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보고하고 다른 시도의사한테 통보하는 거 이딴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자격정지는 보, 청, 반이 없어요. 자격 취소는 보, 청, 반이 있고 시험에 아주 핵심적으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게 세 번째 이게. 자격정지를 받은 소속 공인인사는 자격증 반납해요? 안 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도 금방 속아요. 금방 또. 자격정지를 받은 소공은 자격증을 7일 내에 반납해야 된다. 그러면 동그라미 치고 앉아있다니까. 아니요. 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하셔요. 막 복잡하게 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격 취소하고 정지 차이점. 자격 취소는 보청반이 있고 자격 정지는 보청반이 없고 이렇게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고. 그죠? 우리 교재에 보시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재밌는 얘기 해줄 건 너무 많아요. 진도 때문에 못하는 거요. 재밌는 얘기 해줄 때만 눈이 초롱초롱하고. 예? 공부하러 나온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중개사 공부하시는 분은 아니야.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재밌게 얘기해 주는 거야. 시어머니가 계신데, 자기 남편이 외아들이래.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사시는 곳이 그렇게 뭐, 아주 가까운 건 아닌데, 그렇게 먼 것도 아닌데, 자주 오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며느리가 얼마나 불편하겠어. 지금 제가 아는 그 며느리분이.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하나 제안을 했대. 어머님, 중개사 공부를 좀 하시면 어떻겠냐고.
어머님 아직 이렇게 젊으신데 하면서 그래가지고 학원을 끊어줬대.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이 학원 나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집에 찾아오는 횟수가 점점 줄었어.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어떻게, 제가 아시는 그 며느리가 이제 살만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시어머니 만나기만 하면 와, 어머님, 진짜 어머님 더 얼굴도 좋아지셨고, 그 다음에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전부 다 옛날하고 비해 정말 많이 유식해진 것 같아요 하면서 막 시어머니를 막 띄워주니까 시어머니가 너무 좋아갖고 더 열심히 간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며느리 얘기가 올해 떨어지면 내년에 또 보내야 되겠다고요. 그래서 오신 분 안 계시나 몰라? 자, 교재 밑줄 긋겠습니다. 교재는 빨리 밑줄 긋을 텐데요. 교재 221페이지입니다. 221페이지 보시면 사파 그림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기억번, 지금 자격 취소입니다. 취소. 거기 동그라미 A번 두 줄을 밑줄 긋습니다. 읽어보시라는 뜻이 아니에요. 밑줄 그으라는 거예요 지금. 동그라미 C번 갑니다. 따라서 자격증을 교부한 이거 나온 거 있죠. 그 네 줄을 마구 밑줄을 긋습니다. 읽으시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밑줄 그으라는 거예요. 됐어요. 넘어가십니다. 222페이지 다 설명드린 거예요. 222페이지 가시면 동그라미 상번 청문 나왔죠. 예, 거기서 청문 제목 옆에요. 이렇게 동그라미 하시라고. 동그라미. 청문한다는 뜻이에요. 동그라미, 청문, 동그라미 이렇게 제목 옆에다가 자격 취소니까 청문하죠. 동그라미 4번에 보면 동그라미 4번에 동그라미 기억번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로 되어 있냐면 자격증 반납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다 동그라미 하시라고. 여기다가 청문 거기다가 그렇게 딱 하면 되고, 자격증 반납 있죠. 여기다가 기억번 반납 옆에다 또 동그라미 하시라 이 말이에요. 요거 동그라미. 그 다음에 동그라미 기억번에서 거기서 하나 둘 셋 넷째 줄 오시면, 자 넷째 줄 밑으로 넷째 줄 내려봤습니다. 자격 취소를 받은 날부터 며칠 내 자격증을 반납해라. 7일 이내 반납하시라. 이거 안 하면 과태료가 되고요. 끝에 줄에 보면 누구에게 반납을 하시라. 교부했던 시 도의사한테 반납하시라. 끝줄까지 밑줄. 오른쪽 페이지 갑니다. 이번에 동그라미 니은번 보고 및 통지라고 제목이 달려있죠. 그 보고 및 통지 옆에다가 동그라미 보고하시라 이 말이요. 통지하시고, 그리고 나서 두 줄을 밑줄 긋습니다. 바로 밑에 두 줄 밑줄 긋고요. 밑에 두 줄 밑줄 긋으시면 보고나 통지는 며칠 내에 하시라? 5일. 그렇죠. 5일 이내 하시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가로 2번 갑니다. 가로 2번은 자격 정지입니다. 지금 가로 2번 자격 정지요. 자격 정지 옆에 보니까 27, 28, 29, 30 나왔죠? 자, 나왔는데 여기다 뭘 쓰셔야 되냐면 보, 청, 반 이렇게 쓰시고 X, X, X 제목 옆에 크게 자격 정지 제목 옆에다가 보청반 X 그쵸 거기다가 크게 쓰셔야 돼. 보청반 자격 정지는 보고 청문 반납이 없다고요. 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동그라미 1번의 기억번 처분권자 나온 거 밑줄. 그 다음에 동그라미 A번 두 줄도 밑줄. 동그라미 C번 세 줄도 밑줄. 동그라미 C번에 세 줄 있죠? 그걸 밑줄 보시고 읽어보시면 되는데 다 설명드린 겁니다. 됐어요 여러분? 됐고, 그 다음에 다시 이걸 오시는 거예요. 아까 봤던 자격 취소하고 자격정지 뒤쪽 면으로 가면 등록 취소 사유 두 개가 나옵니다. 이걸 이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할 텐데, 여기도 한 문제입니다. 지금 7탄 지고 있는 자격 취소 정지가 확실하게 한 문제입니다. 확실하게 중요 부분 세 군데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번에 보고 있는 게 반드시 등록을 잘라야 되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있고, 그 다음에 등록 취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조금 약한 게 하나 있고 그래요. 이렇게 두 가지인데 두 개를 구별하는 문제가 매년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이 페이지가. 그럼 절등치 사유에 들어가는 거 위에 거, 임등치가 밑에 거, 요거 두 개를 구별해서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자, 위에 거부터 봅니다.
이거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보면 이거 한 장이 더 있잖아요. 다음 주까지 이제 나오는데 하면 할수록 글자 딴 내용들이 이제 많이 익숙해집니다. 자, 벌써 여기 보면 이제 4자 나왔습니다. 4. 동그라미 4 된 거 있죠? 무슨 의미예요? 사망과 법인의 사망인 해산. 원래 자연인이 사람이 죽으면 아무리 등록이 돼 있어도 죽은 사람은 등록은 뭐예요? 효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망을 했다 그러면 관청에 대장이 남아 있어요. 남아 있기는. 그래도 그 대장은 없어진 거나 다름없는데 일단 형식상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말소하라 이런 뜻이에요. 없애버려라 이 뜻이라고. 그래서 사망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됩니다. 등록 말소 사유가 된다고요? 법인의 사망을 뭐라고 불러요? 해산 이렇게. 사망 해산 이렇게. 이 사자로 딴 것은 이제 사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무실을 의미하는 때가 또 있어요. 자실사. 그죠? 여기서 사는 뭐예요? 사무실 아니죠? 사망하고 해산입니다. 여기서 사가 뭐라고요? 사망과 해산 이렇게. 부가 뭘 것 같습니까? 부정이다. 이건 부는 부정이에요. 부정한 방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취득이 아닙니다. 여기는 등록입니다. 왜 그러죠? 이게 다 등록이에요. 등록 자른다는 얘기잖아요. 등록돼 있는 양말을 뭐라고 불러요? 개공. 그러니까 절등치나 임등치는 전부 다 누구 얘기요? 개공 얘기요. 그러면 등록된 개공 얘기니까 부정하게 개공이 어떻게 했다고? 등록했다고. 그러니까 부자를 땄는데 아까는 부정 취득이었죠. 거기는 자격증 얘기니까 부정 취득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부자 똑같이 땄습니다만은 등록 얘기니까 부정 등록이라고 한다고요. 그 다음에 중자가 뭐예요? 두 개입니다. 밑에 보시면 개공이 전부 다 개공 얘기에 두 개 다. 개공이 영업정지 받았는데 받은 영업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중개업무를 보면 등록 날려야지. 업무정지 명령을 어기잖아 지금. 아까도 보면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공이 중개업무를 보면 안 되죠. 그런데 중개업무를 봤죠. 자격 박탈로 나아갔었죠 아까. 명령을 어겨서. 똑같은 이치로 영업정지를 받으면 영업정지 명령을 따라서 영업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용감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영업정지 받았는데 막 무시하고 해버려. 근데 그 사람 그렇게 하다가 들통이 났어. 그럼 어떻게 되죠? 등록이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 학원 출신 중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 수색에서 일하신 분이야. 얼굴은 기억 안 나. 전화만 통화해가지고. 근데 막 막 구청에서 통지가 왔다는 거야. 등록 자르겠다고. 그 왜 그냐 그랬더니 자기가 영업정지 기간 중에 그냥 건수가 있어서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돈을 버니까 옆에 있는 부동산 상님들이 배가 아프겠죠. 또 찔러서 구청에서 조사 나와가지고 왜 영업정지 받아놓고 일했냐 해가지고는 그냥 등록 취소하겠다고 막 나온 거야. 그 절등치 사유가 되는 거야. 그런 게. 그러니까 여러분 선배라고 할 수 있는 그분이 여자분인데 여성분인데 그냥 가가지고 그 구청을 완전히 한번 휘저놨대.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지금 그거 어떻게 하냐고 등록 자르면 하면서 그냥 난리를 해가지고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기백이. 쫄지 않고 가끔씩 보면 현장에 보면 막 이렇게 성격 나름인데 영업정지 당했다고 그래가지고 막 위축되거나 그러지도 않고 그냥 또 어떻게 하면 또 할까 해가지고 꿋꿋이 하는 사람들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보면. 그러니까 뭐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또 의기소침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면 그거 뭐예요? 그거? 아니잖아. 그냥 다 할 수 있어. 그냥 세상에 못하는 게 어디가 있어. 중자 근데 들키면 안 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이 뭐냐면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공으로 하여금 중개 업무를 수행하게 했대. 부동산 사장인 개공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그 소공이 밑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일을 시키면 안 돼. 근데 일을 시켰잖아. 시킨 개공이 절등치다 이 말이에요. 소공이 받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그 소공이 자격정지 기간 중인데 사장님이 시키니까 그냥 계약서를 홀라당 써줘 버렸어. 소공이. 그럼 소공은 어떻게 돼?
자격 취소지.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봤으니까 자격 취소로 가지 이제. 그러니까 그 부동산 사무실은 난리가 난 거지. 사장님은 등록 취소고 소공은 자격 취소고.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소 나왔네. 우리 봤던 거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니까 하나씩. 이소가 뭐예요? 이중소송이야. 요거 누가 이중소송했다는 얘기야? 개공이야. 우리 지금 등록 취소를 보고 있잖아. 개공이 이중소송했다는 거예요. 자정에 아까 암기했던 거. 자정에 이소란 사람이 거급을 확인하고 날인해 줄 걸 날인 안 했다. 그 자정에 이소 나왔을 때 그 이소는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소공이 그랬다는 거지.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누구냐는 다를 수 있다는 거지. 양은 뭐야? 양. 무조건 양도 돼야지. 그런데 이거는 자격증을 빌려준 걸까? 등록증을 빌려준 걸까? 등록증을 빌려준 거지. 눈치가 있어야지. 등록 취소잖아. 그죠? 안 써놨잖아 지금. 그거 안 써놨어도 당연히 뭘 빌려줬어야 돼? 등록증이지. 그러니까 등록 취소지. 자격증을 빌려주면 자격 취소. 등록증을 빌려주면 등록 취소. 그렇잖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그런 거지. 뭐 그걸 써놔야 아는 거요? 아니잖아. 자, 그 다음에 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2번 이상 영업정지를 받은 상태인데 이것도 2번 이상 영업정지 받았죠? 다시 업무정지 받을 짓을 한 거예요. 이거. 그러면 1년도 안 됐지. 이번에 한 짓은 영업정지 받을 짓을 했지만 전과 기록이 남아있잖아. 삼진아 어째야. 이거 대신에 뭐예요? 더 센 걸로 가야지. 절등치. 업무정지 대신에 뭘 때린다고? 등록 취소. 반드시. 결은 뭐예요? 결. 그렇죠. 결기억사유. 자, 결기억사유 중에서 여러분 기억나는 거 하나만 말씀해 보세요. 결기억사유가 12가지가 있는데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만. 에? 미성년자는 미성년자도 결격사유예요. 근데 이것은 어떤 거냐면 결격자가 아니었다가 결격사유 빠진 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미성년자는 좀 이상한 게 미성년자가 처음에 아니었다가 나이를 거꾸로 먹나? 미성년자.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없으니까 여기 관련이 없는 거예요. 결격사유 맞긴 맞는데 또 그렇지 그런 거. 가장 눈에 띄는 게 파산 아니에요. 파산. 엊그제까지는 괜찮다가 갑자기 파산 선고받았다. 결격자 됐죠? 그럼 이 사람은 중개업 시장에서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 중개업 시장에서 일하면 안 되잖아요. 결격자니까.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떻게 쫓아내요? 개공이 파산자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쫓아내? 등록 취소지. 관청은 이 사람이 파산 선고받아서 결격자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등록을 말소시키게 돼 있다고. 그게 결이야 결. 개공이 결격사에 빠지면 등록 취소시켜라 이거지. 2등은 뭘 것 같아요? 2등. 이제 다 했네 여기는. 이중 등록의 줄임말이에요. 2등. 근데 사실 조문에 가면 2개의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요 2등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은 말로 이해하시고. 여기서 의미는 사실은 요 2등입니다. 요 2등 이렇게. 실제 의미는. 2번 등록하면 안 되죠? 자, 지금 이번 주까지 이걸 암기하시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시험 볼 때까지 암기하시는 거예요. 예. 얼굴 표정들이 다 어두워. 예. 어떻게 다 암기할까? 자, 여기 암기하실 때, 자, 옆으로 쭉 암기한 거 해볼게요. 일단. 예. 지금 현재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자, 절에서, 절이 있죠. 절간. 절에서 공부한 사부중학교 학생 이소양은 최근 1년 이내에 성적이 업 되더니 사실 여기 영어입니다. 업 있죠. 업 영어 업 모르세요? 성적이 업 되더니 결국은 아이고 2등 했다. 2등이면 잘한 거죠. 결국은 2등 했다. 이렇게. 자, 중학교 학생입니다, 지금. 여러분 반성하셔야 돼. 중학교 학생인데 벌써 절간에 들어가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여학생 양자 들어간 걸 봤을 때 이름이 뭐예요? 이소양. 절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저녁에. 저희도 고시 공부하고 올 때 이제 절간 가서 공부했던 그 시대 그게 거의 건물이에요. 근데 가서 공부해 보면 거기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귀신 얘기를 많이 해줘요. 자기가 경험한 거 있잖아요. 밤에 화장실에 갔는데 뭐 하얀 소복을 입은 사람이 뛰어다녔다는 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 저녁에 화장실에 못 간다고. 근데 이 학생은 용감해요. 지금 절에 가서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전교에서 2등까지 해먹었다 뭐 이런 거지. 응? 사가 뭐예요 도대체? 지금 중요한 건 사망, 해산. 해산 빼먹으면 안 돼. 사망, 해산. 부는 뭐예요? 부정등록. 중자는 두 개인데, 그렇죠?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보거나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공으로 하여금 중개 업무를 하게 했다. 예. 아마 저하고 이걸 시험 볼 때까지 한 100번 할 거예요. 100번. 응? 자, 요건 뭐예요? 이중소속. 개공이 그랬다는 건 놓치시면 안 되고요. 이건 등록증 양도돼야 한 거. 그 다음에 2회 이상 영업정지 받고 다시 업무정지 받을 짓을 한 거죠. 삼진아웃죄. 이거 대신 절등치. 요건요? 결격사유. 요건요? 이중등록. 등록 자체가 두 번인가요? 밑에 임자 가봅니다. 임자. 임의적 등록 취소사유 중에서 여기까지 보고 쉴 건데요. 임의적 등록 취소사유 중에 처음에 나와 있는 게 6개월입니다. 6개월. 자, 그건 가만히 보시면 원래 우리 이거 배웠습니다. 휴업은 원래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예외적으로 6개월 넘게 휴업할 수 있는 경우 있나요? 어떤 경우죠? 질병에 따른 요양, 징집에 따른 입영 이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넘게 쉴 수 있지. 그런데 부득이한 사유도 없는 양반이 6개월 넘게 쉬면 바로 6개월에 여기 걸려. 그러면 등록 잘릴 수도 있다. 임등치가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임시는 뭘 것 같아요?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한 거지. 임시 중개시설물은 이리저리 옮길 수 있는 거 얘기하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파라솔이나 천막 이런 거 얘기하죠. 그러니까 개공이 사무실이 있는데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했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요 등록이 날아갈 수도 있다 이런 뜻. 자, 그 다음에 또 빨리 가봐요. 이사가 뭐예요? 이사. 이중사무소. 요거 보면 이중사무소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면 사무실이 두 개라는 뜻이에요. 근데 원래 조문은 어떻게 되냐면 두 개의 중개사무소를 설치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 이산대 말을 만들기 위해서 요걸 이렇게 바꾼 겁니다. 이사. 그러니까 이중사무소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사무실 두 개요. 이것은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등록은 여기 지금 은평구에 등록을 한번 하고요. 사무실이 요 짝에 하나, 요 짝에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중사무소예요. 그런데 요 이중 등록은 뭔가요? 등록 자체가 두 번입니다. 은평구에 등록이 돼 있는 상태인데 마포구에 가서 또 등록을 하더라. 이런 것이 뭐예요? 이중 등록. 등록 자체가 두 번이죠. 그렇죠? 사무실이 있어야 되겠고. 현실적으로 이거 발생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제 하여간 이론적으로 그렇고. 둘 중에 어떤 게 더 나빠요? 이중 사무소가 더 나쁜 거예요? 이중 등록이 더 나쁜 거예요? 이쪽이 더 나쁜 거. 그러니까 이중 등록은 절등치. 이중 사무소는 뭐예요? 밑으로 임등치. 이게. 자, 그 다음에 겸자요. 겸. 요 글자 딴 건 딱 하나밖에 없는데 겸업 제한. 우리 부동산 사장님 중에서 중개업을 할 때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업종을 제한받는 개공이 있죠. 누구예요? 그렇죠. 법인이죠. 여러분 같은 경우는 자격증 따고 그러면 중개업할 때 원칙적으로 여러분 원하는 거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겸업이 허용돼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특별한 경우 빼고는 겸업이 허용돼 있어. 여러분들은. 법인은 어때요? 반대예요. 법인은 14조에서 7가지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14조 기억 안 나십니까?
분양대행, 관리대행, 경공유예 컨설팅, 부동산 컨설팅 이런 거 있잖아. 도배나 이사업체 소개 7가지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그게 제한이에요. 14조에 나온 거예요. 이것을 어겼다는 거지. 누가요? 법인이. 여러분 얘기는 아니에요. 법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인이 14조에 나와 있는 업무 7가지 이외의 업무를 봤다. 그죠? 그러니까 법인이 문구점을 같이 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근데 문구점을 같이 해. 문구점. 법인 개공하면서 문구점을 같이 해. 그럼 법위반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등록이 날아갈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자, 손자요. 손자 딴 거. 같은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없이. 위에 나왔죠. 위에. 업무를 개시한 거.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뭔가요? 보증 설정. 보증 설정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업무 개시 전. 그죠? 그러니까 보증 설정도 안 하고 영업 개시했을 때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등록이 날아갈 수도 있다. 다 개공 얘기예요, 지금. 그 다음에 기자 뭘까요? 유명한 건데 기. 등록 기준 미달. 이렇게 돼 있죠. 밑에 써져 있는 거죠. 위인가? 위에 써져 있죠. 자, 등록 기준 그럼 뭐예요? 그죠? 등록 기준 하면 여러분 입에 붙어 있잖아. 자, 실사. 자격증 따고, 그 다음에 실무교육 받고, 그 다음에 뭐 사무실 얻어놓고, 이렇게. 자, 실사. 이렇게. 요 사무실 얘기죠. 샀잖아요. 여기서는. 예. 그런데 처음에 오픈할 때는 사무실을 잘 갖추고 있다가 일하다가 중간에 사무실을 갖다가 월세 부담이 있으니까 없애버리고 집에 들어앉아서 하더라. 요거요. 집에 앉아서 없애고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처음에는 등록 기준을 잘 갖추고 있었다가 없애는 순간에 못 갖추는 걸로 바뀌어버렸다.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등록 기준 미달. 이제는 등록이란 말도 쓸 필요가 없어요. 기준 미달. 기자로 딴 건 뭐예요? 기준 미달. 여러분 암기한 것 중에 뭐 있었어요? 기억하실라나 몰라. 사기 결혼 이렇게 암기한 게 있었는데 어디서 이거 나왔지? 사기 결혼. 오래전의 일이긴 한데. 그쵸? 결격사유 중에서 이것 때문에 등록 취소를 당하는 한이 있어도 등록 취소만 되고 결격사유 기한 3년은 따로 붙지 않습니다. 3년 안 붙는 거 있잖아. 3년 안 붙는 거. 등록 잘려도 3년 안 붙는 거. 원래 등록 취소되면 3년 붙는데. 그래, 안 된도 괜찮아, 이제. 또 기억하면 돼. 예외적으로 3년 안 붙는 경우 있잖아요. 그게 사기 결혼 때문에 등록 취소가 됐을 때는 3년 안 붙는다고 했잖아요. 여기 사가 뭐예요? 사망해산. 지금 방금 전에 했던 거잖아요. 기가 뭐예요? 기준 미달이에요. 기준 미달. 결이 뭐예요? 결격사유예요. 그러니까 글자 딴 게 같은 내용이에요.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그러니까 그 연습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암기를 해서 의미를 아셔야지. 예. 사기 결혼 이거 진짜 못 들어봤다고요? 어? 지금 못 들어본 눈치야 지금. 어디를 가시는가 가보시면 여러분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어 드릴게요. 여러분이 별표까지 쳐놨을 거야 아마. 어디냐면 107페이지요. 107페이지. 진짜 쳐져 있나 모르겠네. 107페이지 제일 밑에 가면 3년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되진 않는다 나와 있죠. 별표 안 돼 있네. 넘기시고. 박스 있잖아요. 사기 결혼 있죠. 별표 안 쳐져 있는데? 안 했어요? 자, 별표 치십니다, 지금. 그래요? 그래요. 하여간 별표입니다. 사기 결혼, 3년 안 붙는 거. 이거 본 이유는 뭐 옛날 걸 갖다가 뭐 복습하자는 차원이 아니고 글자를 땄을 때 글자 딸 내용이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거의. 그죠?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기자를 봤어. 간판에. 기구 필라테스. 기자를 딱 보는 순간 뭐가 기준 미달인데 저거.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오셔서 지금 이제 빨리 쉬어야 돼. 자, 그 다음에 기자까지 했죠. 정이 뭐예요? 정보 공개 의무 위반 이렇게 돼 있죠. 정보 공개 의무는 언제적에 생길까요? 그렇죠. 전속일 때 생깁니다. 전속은 한 사람한테 중개권을 주는 거 얘기하죠. 그러면 언제까지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까? 전속으로 맡았다면 언제까지 정보를 공개하시라? 7일 이내에 공개하시라. 그렇죠? 근데 7일 이내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정보 공개 의무를 어떻게 한 거예요? 위반한 거다. 이 말이요. 정자입니다. 정. 자, 3회 이상 나온 거 있죠? 요건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3번 이상 막 업무정리를 과태료 받았어요. 또 저질렀어요. 또. 그 4번째입니다. 이 정도 최소한. 그러면 그때는 등록이 날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 번 누적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금 22냥은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거자가 뭐예요? 우리 암기한 거 나왔네 또. 거짓기재. 누가 거짓기재 했다는 걸까요? 그죠? 여기는 개공입니다. 소공 그러시면 안 되고. 금자가 뭐예요? 누가 금쟁이 저질렀다는 거예요? 개공이. 자, 여기 밑에 거 암기해 볼게요. 그리고 쉽니다. 6개월 임시 이사직을 겸직한 손기정 씨는 마라톤 선수 돌아가셨죠? 자, 회사에다가 3회 이상 사금 22냥이라 요것은 이제 큰 금덩어리 얘기하고요. 거금을 투자했다. 이렇게 암기하시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옆으로 암기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글자 봤을 때 그 밑에 있는 내용이 뭔지를 6개월을 보는 순간에 어떻게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이건? 그러니까 의미 자체는 이런 겁니다. 송기정 씨인데 이사직을 맡아갖고 있어요. 근데 임시 이사입니다. 일시적으로 하는 거. 6개월짜리. 임시 이사직을 맡아가지고 있는 겸직한 이분이 회사에다가 3번 이상 요거 금덩어리랑 큰 돈을 투자했다는 뜻입니다. 자, 6개월은 뭘까요? 계속 연습하시는 거예요? 부득이한 사유도 없이 무단으로 6개월 넘게 쉬었을 때. 그 다음에 임시는? 임시 중개 시설을 설치했을 때. 천막 8호설 기억나시죠? 이사는? 사무실 2개. 겸자는? 겸업제한 위반. 겸업제한 위반은 법인 얘기. 손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없이 업무 개시한 거. 기는? 기준입니다. 정자는? 정보 공개 의무 위반. 7일 내에 공개할 걸 공개 안 한 거. 그 다음에 3번 이상 많이 누적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넘어가도 되겠고, 이것도. 요거요. 거자는? 거짓기재. 금자는? 금쟁이. 됐습니다. 자, 쉬겠습니다.